자, 저희가 앞서서 청년 고독사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 청년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짚어봐야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 네. 보통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이 청년들을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네. 은둔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겠습니다. 전 그게 좀 궁금해요. 히키코모리하고 은둔형 외톨이하고 이렇게 은둔형 네. 성격 장애? 하고 뭐 어떤 개념이 따로 좀 정해져 있는지.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차이는 뭐가 히키코모리, 있는지. 은둔형 외톨이는 네. 히키코모리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네. 방에 혼자 있다. 네. 일본어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이따이 병 같이. 네. 아는 그래서- 일본어가 없었지. 방에 혼자 있다. 네, 그래서 방콕. 네. 우리 아, 한국, 우리 이제 일상 언어로 본다면 네. 방콕에 있는 네. 친구들을 히키코모리라고 네.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정의 안에는 기본 전제가 정신질환이다. 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와는 조금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진단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 그게 그것이 히키코모리고. 히키코모리. 네. 그럼 은둔형 외톨이는 정신과적인 질환은 없지만 본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외톨이가 되는 그렇죠. 네. 교수님이세요? 좀 그렇게 아, 느껴졌나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네. 또 그런 원인 중에서 우리가 병리적으로 본다면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지지만 네. 그거는 너무 전문가적인 의견이라서 네. 그냥 은둔형 하고 있는 그 외톨이들 네. 청년들에게는 정신과적인 질환이 없지만 그렇죠. 네. 없지만 그럼에도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또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선택한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적으로나 병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다라고 네. 말하고 싶고요. 네. 네. 네,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사랑하는 엄마 뭐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와 의사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은 가족들이 잠을 잘 때 본인이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그 낮에 자기는 잠을 잠을 자고 자고. 이렇게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 가족들이 잘 때 사회생활을 TV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관계로 본다면 어쨌든 뭐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네요. 거죠. 그래서 그때라도 친구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은둔형 외톨이인 친구나 뭐 네.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꼭 연대하고 네. 좀 이렇게 사회적인 네. 소통을 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회피성 성격 장애, 대인 기피증 이런 개념들과는 또 좀 은둔형 외톨이는 다른 거죠. 회피성 성격 장애가 사실은 여러 원인이 있어요. 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 이론에서 본다면 본인이 나는 실패를 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고 네. 좌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나의 미래가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많고요. 네. 성격적으로 봤을 때 바깥에 드러나서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 더 미리 포기하게 되죠. 네.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교육 환경에서도 본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 또 드렸지만 발표를 했는데 그거 아니야. 핀잔. 큰 용기를 냈으나 네. 그거 네. 아니야라고 네. 얘기하면 상처가. 핀잔 주고 네. 제 자신을 반성하도록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 그러지 늘 말아야 반성합니다. 네. 늘 할 때마다 반성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네. 넌 틀렸어 이런 그거 말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절대 그 절대 하면 쓰지 안 되는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잖아요. 네. 정말 그럼요. 감사하고 그럼요. 어떻게 이런 생명이 탈생했지? 네. 숨만 쉬어도 예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네.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돌아오게끔 하는 큰 힘이 네. 부모의 지지, 관심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그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보면 잠재적 위험군까지 해서 센터님 거의 슈퍼컴퓨터처럼 뭔가 이렇게 그 숫자에 관련된 어떤 연도가 네. 저희 이런 걸로 이과.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이과 나오셨습니까? 물가입니다. 문과. 이야 한 대단하신데요? 21만 명 정도라고 하고 최근에 2023년에 이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그 청년에 관련된 조사 이제 10대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한 청년의 한 2.4% 정도가 예, 잠재적인 외톨이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한 30만 명 정도라고 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조금만 한 4, 50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네.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년이 혼자 살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엄마 아빠면 이제 우리의 청소년 자녀가 방문을 닫고 그렇죠. 아예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할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네네. 아, 첫 번째.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너는 틀렸어라고 예.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거죠.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서 컵을 좀 하나만 가져와라 그랬는데 얘가 그릇을 가져왔어.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이거를 그릇 아니야. 그렇죠. 컵 가지고 와. 아, 그것보다 네. 이 그릇 이렇게 정말 어려워요? 이 그릇 정말 이쁘구나. 이 예쁜 그릇을 가져왔네. 무조건적 긍정적 그렇지. 지지. 예. 이거라도 가지고 온 게 어디냐. 예. 너무 잘했다. 너는 이걸 좋아하나 보구나. 근데 아. 엄마가 필요한 것은 그 옆에 있던 야. 컵이었어. 야. 그것을 한 번 더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럼 새로운 아빠로 태어나 알게 됐습니다.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칭찬해. 무조건 칭찬해.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하고 빠르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네, 얘기해서 맞아요. 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그럼요.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방문을 닫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아들아. 어떤 도움을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너가 보고 싶구나. 보고 싶구나. 이렇게 군화체를 써야 되나요? 네. 혼자 있구나. 혼자 있고 싶구나. 네, 혼자 있고. 그랬겠지. 네.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너의 삶이 되게 궁금하다. 관심을 이렇게 웃으면서 표현하는, 교수님처럼. 네.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금 의사소통을 한다면 네. 이 친구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렇게 그냥 사춘기이기 때문에 방문을 닫았을 때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노력으로 아이가 이제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심해져서 학교를 안 간다든지 몇 년 동안 가족과의 단절된 생활을 한다든지 사춘기가 계속 지나면 자연스럽게 청년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부모님들의 관심 이외에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까지 간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네. 어떤 원인에서든 본인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겁니다. 네. 센터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뭐 상담이나 사례를 통해서 좀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조금 이제 마음이 안에 있었는데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셨던 분이 나왔던 케이스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센터의 경우는 없고 거의 없고 네. 잠재적 위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한두 번 오다 보면 저희 센터를 경험하고 상담하면서 본인이 뭔가 재밌네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재밌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내에 뭐 퍼스널 컬러라든지 뭐 자소서 발표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많이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사회로 나오려고 네. 조금 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케이스는 아, 그런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직접 몸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는 이제 대면 네.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와서 경험을 하기 그러면 시작했어요. 온 것 자체가 이미 맞습니다. 성공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히려 사회로 나온 케이스가 그렇죠. 숨어든 게 아니고. 아, 케이스 있네요, 센터장님. 겸손하시네, 되게.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 또 수치 나옵니까? 네, 수치 나오는데 수치 나옵니다. 제가 왜 최근 3년간. 네.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수치 중에 하나가 20대 여성의 자살률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살률 2003년부터 쭉 1위를 하다 보면 중간에 2위도 했지만 계속 1위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자살률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의 두세 배가 그래프가 팍 뛰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도대체? 그게 되게 저도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봤는데 이제 여러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20대 여성들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일용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렇게 그런 일자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고. 경제활동도 안 되고 사회활동도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 그러다 보면 자살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못 나가게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 못 그렇죠. 만나게 했고 네. 4명 이상 맞아요. 네. 네.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뭔가 나가서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할 길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정부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유가 저희가 IMF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IMF를 통해서 어떤 생체기가 국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분명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생체기를 남길 거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히키코모리 문제가 원래 일본에서 맞아요, 진짜. 나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그 히키코모리 문제가 터지면서 그 히키코모리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 40대, 50대 분들이 부모님들이 80대, 70대, 80대가 돼서 돌아가신 거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장롱이나 이런 데 모셔놓고 네. 그 부모님들이 받는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일본 사회에서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과연 국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네. 우리나라 20년, 30년 뒤에도 분명 그런 문제들이 터질 건데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책이 먼저 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 적습니다. 이거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거 시험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 정책보다 중요한 건 내부 그렇지. 이데올로기의 다섯 변화. 글자로 쓰시면 그렇죠. 이데올로기, 정답 이데올로기. 네. 플레임의 변화, 네. 생각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맞아요. 그 그게 아주 가장 확률에서 태어났어요. 네. 예, 쌍둥이라 하더라도 저 맞아. 수업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이 전 우주에서 정말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쵸. 너무 소중하고 유일하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네. 사랑스럽다. 나는 정말 훌륭한 어떤 유전자를 가졌다. 멋지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오글거리지 말고 네. 네.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 정말 이쁘다. 너 그냥 멋지다.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든데요. 또 하다 막상 보면,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네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 청년
청년 때 힘들었던 시기 있으셨죠? 있었죠. 그쵸. 네. 뭐 일하기 전에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공부하기도 네네. 힘든.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 다녀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네. 나는 그거 반도 못 받아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인지의 과정인데요. 반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거를 남과 비교해서 반밖에 못 받았다. 네. 이렇게 그쵸. 생각하면 이게 인지의 문제예요. 아하, 그렇죠. 또 실살의 그럼에도- 케이스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참, 네. 와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네. 반이나 벌었어 어. 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네.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센터장님도 청년 때 힘드셨던 적 있으셨죠? 누구나 다 힘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마다 갖고 계시는 그 아픔들을 또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잘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개인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이분들을 바라볼 때의 맞아요. 긍정적 지지가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네. 것 같고 또 이어서 세 번째는 정책의 변화라든지 사회 인식의 변화가 네. 필요하다라고 네. 저희가 받으면 될까요? 네. 네. 생존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A 불불불. 오예! 네. 오늘 이제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고독사 문제를 좀 예방하고 또 이제 은둔형, 외톨이, 히코모리 이런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개인적인 노력으로 본다면 자존감의 향상이 필요한데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낮은 목표를 하나씩 잡아서 하나라도 성취감을 맛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다면 나 이거 했구나, 내가 해냈구나 라고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아무래도 첫발 내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막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첫발을 먼저 내디디시고 그 첫발이 힘들다면 언제든 울주군 청년센터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청년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른 것처럼 그 청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을 무한히 응원하면서 네. 꺾이는 시기는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청년 모두의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You Are Not Alone 들으면서 네. 자, 저희 멘탈 톡톡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고맙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